시간을 가지자는데 무작정 내버려 둔다? 그냥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검색창에 시간을 갖자는 남자친구 심리, 자,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 영상을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케이스들보다 시간을 갖자는 말을 듣고 온 내담자분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시기에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시간을 갖자는 사람의 정확한 분석과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을 살짝 먼저 스포하자면, 만약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가늠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존중해야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별을 하게 되실 거니까 꼭 오늘 영상을 집중하세요. 이때까지 상대방과 갈등은 있었지만 이별을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시간을 가지자라는 상대방의 말은 꽤 충격적인 말이죠. 아무리 내가 불만을 얘기했다고 이때까지 너랑 내가 보내온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는 말을 하는 심리는 대략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별 의사가 확정적이지만 표현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이별을 결정을 확실하게 지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는 상황. 똑같이 시간을 가지자고 상대방이 말을 했더라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상황의 심각성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전자 A의 상황인 경우는 사실상 시간을 가진다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이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이런 연락을 통해서 이별 결정이 내려지겠죠. 하지만 B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적절한 대처를 통해서 상황을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부터 하셔야 돼요. 그 당시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유추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 그럼 일단 여러분 A든 B든 오늘 제가 말하는 얘기를 해도 손해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도요, 마이너스는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초기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시간을 가지자고 말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배경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다그치거나 질책하는 등 몰아붙이는 상황이 많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필요하고 질리는 상황이겠죠.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공감하거나 이해하길 바라는데 상대방은 공감보다는 나와 대립을 하거나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는 약이 올라서 더 강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 상황의 불쾌함을 이기지 못하고 시간을 가지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최악의 대처는요, 시간을 가지자라는 말에 멘탈이 붕괴되어 상대방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 너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최악의 대처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이별을 고려하게 되는 순간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것은 심리적으로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하기 더 좋은 여건을 우리 스스로 제공을 하는 셈이에요. 이별이 두려워 내 의사와 태도를 바꾸는 것은요, 명백한 가치 하락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상대방한테 매달리고 저 자세만 보이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 대처란 상대방에게 부정적 감정 반응을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기는 뭘 가져? 야, 그냥 지금 헤어져. 물론 여러분이 실제로 이별을 원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말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이별을 결정하게 만드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감정이 좋은 상황이건 나쁜 상황이건 감정적인 상태에서 내리는 그때 그 순간의 의사결정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우리가 다음날 후회할 만한 약속을 친구에게 한다든지, 기분이 나쁠 때 필요 이상의 나쁜 감정을 보내기도 합니다. 즉, 감정적인 상황에서 의사결정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숙고하여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의 감정에 의해 결정되곤 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은 상대방 또한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인 선택을 요구할수록 당연히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만 듣는다면 상대방이 시간을 가지자라고 말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무조건 방치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시간을 줘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많은 상황들은 오히려 시간을 줌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이 더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이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상황은 이성적으로는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이별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신의 감정이 이별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감정은 분명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선 어느 순간 우리에 대한 감정이 식어버릴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우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과 여러분이 이 연애를 잘 유지하길 원한다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진 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동시에 우리 사이에 오해와 왜곡이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자, 예시 문장 보여드릴게요. 내가 너한테 오늘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너를 설득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네가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야. 너나 나나 우리가 지금 다투고 이런 목적이 뭐니? 서로 안 싸우고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잘 만나려는 게 우리 둘의 공통된 목적이잖아. 물론 네가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면 나는 충분히 그 시간을 주고 존중할 거야. 나는 내 감정이 소중한 만큼 네 감정도 소중하니까. 근데 부정적인 생각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생각의 시간만 길어진다면 점점 부정적인 생각은 커지는 거라고 생각해. 네가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건 좋지만 각자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거야. 이미 우리가 시간을 가지자는 얘기까지 나온 입장에서 서로 감정이 상한 문제는 좀 뒤로 미뤄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해보자. 그게 진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절대 감정적 대처를 비롯한 그 어떠한 감정적 반응도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관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속상함이나 서운함 등은 추후의 문제예요. 이별 방지와 우리가 원하는 상대방의 태도,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가지는 행위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안정적인 관계를 쉽고 빠르게 만들고자 하는 그 욕심은 잠시 미루어 두세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의 재회는 필패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